안녕하세요. 이직혁명 저자 이직쌤입니다. 자, 많은 직장인들이 이제 이직과 퇴사를 반복을 하게 되죠. 그러면 이제 이직을 해서 새로운 회사에 이제 입사하고 난 다음, 뭐 당연히 한 번만 이직할 건 아니니까 그 이후에도 또 이직을 하게 될 텐데요. 새로운 이직을 하기 전까지 과연 내가 이 새로운 회사에 와서 만족하면서 내 커리어를 성장시킬 수 있는 뭔가를 얻었느냐, 아니면 반대로 내 커리어와는 상관이 없이 그냥 의미 없는 이직을 했느냐, 이게 이제 결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성공적인 이직을 했느냐, 그렇지 않았느냐는 이직을 하고 나서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흐른 다음에 결과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야 직장인들은 당연히 이직을 할 때 내가 하고자 했던 거, 얻고자 했던 거, 추구하고자 했던 바를 제대로 이뤄냈는지, 어떤 식으로 내가 노력을 했는지, 그래서 내가 얻은 게 무엇인지, 이거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이직을 한 다음에 이 새로운 회사에서 잘 적응을 해야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기존에 있던 회사에서 새로운 회사로 가서 거기에서도 내 능력을 인정을 받고 내가 업무에서 성과도 내면서 사람들과도 융화되고 커뮤니케이션도 잘하고 덕분에 평판도 좋아지고, 이렇게 아주 지극히 바람직한 이직 성공적인 케이스를 만들어내기 위해선 내가 이직한 회사에 가서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내가 이제 이직을 하기 위해서 이제 서류를 내고 면접을 통과하고 또 연봉 협상까지 다 해서 거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입사 일정까지 다 조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회사에 입사를 하는데, 여기에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내가 이직을 성공할 그 마침표를 정확하게 찍기 위해서는 적응을 잘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그럼 적응을 잘하기 위해서는 나는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생각을 갖고 있어야 되는지 오늘 딱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당연히 직장인이고 일을 해야 되니까 이제 업무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프로세스를 명확하게 파악을 하고 그거에 맞춰서 업무를 진행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냐면, 같은 업무를 하고 있는 직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해도 회사마다, 조직마다 그 특수성은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크게 보면 당연히 같은 일을 하기 때문에 직무의 성격이 크게 바뀌지는 않아요. 하지만 당연히 회사의 어떤 산업에 속하느냐, 이 회사의 규모가 얼마나 크냐, 작으냐, 그리고 팀원이 어느 정도 되느냐, 업무 분장은 어떤 식으로 나눠졌느냐, 조직은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일을 하는 방식에는 분명히 차이가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 이제 구매 업무를 했는데요. 대기업에서 구매 업무를 할 때는 정말 구매 업무에 특화된 일만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이템을 선정을 하고 그 아이템의 가격을 책정하고, 그리고 당연히 협력업체를 관리를 하죠. 그 이외에 뭐 결제나 뭐 해외에서 수입하는 제품에 대한 보험이나 아니면 통과는 따로 담당하는 부서가 따로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회사의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은 경우라면 구매팀이 이렇게 제가 했던 것처럼 구매 업무에만 집중하지는 할 수는 없을 겁니다. 당연히 구매 업무 앞 뒤에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의 일까지 가지고 일을 해야 된다는 의미가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새로운 회사에 가서 당연히 면접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어느 정도는 감을 잡겠지만, 이게 내가 생각한 것과 실제로 가서 일을 하게 됐을 때 맞닥뜨리는 상황은 분명히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입사를 하게 되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거는 업무 프로세스가 기존과 어떤 점이 다른지, 어떤 점은 똑같은지 이거를 먼저 파악을 해서 내가 앞으로 성과를 내기 위해선 이런 식으로 일을 해야 되겠다라는 계획을 세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말씀드리는 게 프로세스라는 거죠. 회계가 됐건 특히 이제 관리 직무, 영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업은 크게 보면 당연히 회사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다른 사람에게 파는 건데 이것도 예전에 따지고 보면 기존에 다니던 회사에서는 지역으로 예를 들면 지역으로 나눠서 이걸 이제 그 거래처나 이런 거를 영업 활동을 구분을 해놨다고 하면 뭐 예를 들면 여기 같은 경우는 지역 구분 없이 그냥 완전 프리하게 개인의 능력에 따라서 풀어놨다. 이런 식으로 프로세스가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잘 먼저 가서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프로세스 하면은 아주 쉽게 설명드려서 그런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앞서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구매 업무를 할 때는 보험을 들고 결제를 하는 건 이제 구매 지원팀이나 이거 다른 팀에 넘겼다고 그랬잖아요. 그 업무를. 근데 제가 이렇게 일을 하다가 제가 뭐 예를 들면 다른 외국계 회사나 다른 회사에 갔는데 거기에서는 제가 실제로 보험회사와 연락해서 보험을 들고 은행에 연락해서 결제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면 제가 이거를 빨리 캐치를 못하고 이거에 적응을 하지 못하고 예를 들어 문제가 있어서 아 이거 예전에 있던 회사에서는 내가 이런 거 하지 않았는데 라는 거를 그런 생각을 자기 속으로만 생각하면 크게 문제가 안 되지만 이거를 밖으로 뭐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내뱉었을 때 그거를 기존에 다니던 사람들이 들었을 때 좋아할 리가 없죠. 그래서 예전부터 그런 얘기가 되게 많이 나왔습니다. 예전에 있던 회사는 악담도 하면 안 되지만 예전에 있던 회사에서는 이렇게 했는데 전에 다니던 회사에서는 이거 이런 식으로 했는데 여기는 이렇게 해요? 예전에 있던 회사에서는 이 말은 지금 있던 회사의 사람들과 나는 다르다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의사표시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다를 수가 없잖아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같은 회사에 소속이 돼 있고 같은 팀원으로서 일을 해야 되는데 자꾸 과거에 있던 회사 이야기를 한다? 그거는 솔직히 그 사람들과 융화를 하는 데는 굉장히 큰 장애물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과거에 일했던 역량은 중요하고 경험은 중요하지만 새로운 곳에서 어떤 프로세스로 일을 하는지는 내가 맞춰가야 되는 분인 거예요. 당연히 어느 정도 시간이 좀 흐르고 내가 확실하게 이 회사에 적응이 됐으면 이런 프로세스를 좀 더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선하는 활동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거는 약간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해 보면 새로운 사람이 왔어요, 우리 팀에. 근데 들어와서 얼마 뭐 일주일 안에 그 와서 하는 처음에 우리들에게 하는 얘기가 제가 생각할 때 이런 거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걸 이런 식으로 바꾸는 게 좋아요. 라는 말을 했을 때 그거를 정말 오픈 마인드로서 받아들일 사람은 아마 이렇게 생각보다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했던 업무 프로세스는 어느 정도 좀 있고 이 새로운 프로세스에 적응해야 되는 노력이 굉장히 필요한 거죠. 그리고 이런 프로세스를 적응을 하다 보면은 이제 당연히 어느 정도의 노력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두 번째로 말씀드리는 거는 어느 정도의 워라밸을 일정 기간 동안은 조금 내려놓으실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경력직 사원을 채용을 했다는 얘기는 충원일 수도 있지만 대부분 결혼인 경우가 많죠. 기존에 있던 사람이
어떤 사정에 의해서 다른 데로 이직을 하거나 퇴사를 하면서 업무 공백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이거를 메우기 위해서 채용을 하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많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기존에 있던 팀원들은 이 사람이 나감으로써 업무 부담이 늘어나겠죠. 그럼 업무 부담이 늘어났기 때문에 빨리 누군가가 내 업무를 다시 나눠 가질 사람을 기다렸을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제 뽑힌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들어왔으니 당연히 처음에는 저 사람은 이제 새로운 회사 왔으니 적응하는데 좀 시간이 필요하겠지 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오자마자 내 업무가 기존에 내가 뭐 이만큼 했던 업무에 이만큼 추가가 됐었는데 자 이제 당신이 왔으니까 이 업무를 빨리 가져가시오 라고는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많지는 않을 겁니다. 어느 정도 시간을 두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프로세스나 이런 거나 업무 스타일이나 이런 거는 내가 일을 하면서 확인을 하고 배워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적응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새로운 것에 대해서. 그런데 입사를 했는데 소위 말해서 그런 노력하는 모습이 별로 보이지 않는다. 땡 치면 집에 간다. 소위 말해 이제 칼퇴를 하는 거죠. 칼퇴가 나쁜 건 아니고 당연히 걸립니다. 근데 그거에 이제 전제 조건이 붙잖아요. 이 사람이 자신이 담당한 업무를 완벽하게 해결을 한다는 전제가 붙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새로운 사람이 새로운 환경에 새로운 업무에 새로운 프로세스를 가지고 기존에 했던 사람처럼 업무 성과를 하루 이틀 만에 낸다? 이거는 솔직히 쉽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도 많지 않고요. 그러면 뭔가 나는 이거를 빨리 적응을 해서 내가 우리 팀원들의 힘든 부분이나 어려운 부분들을 원래 내가 해야 되는 부분들을 빨리 가능한 한 짧은 시간에 노력해서 배워서 기존에 있던 사람만큼의 일을 하겠다라는 마인드를 가져야 되는 거고 그거를 어느 정도 팀원들에게 나의 의지를 보여줄 필요도 있거든요. 그거를 보여주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 그냥 쉽게 말해서 업무 시간에 추가적으로 소위 말하는 추가 시간을 들여서 업무를 파악하려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쇼잉도 필요한 거죠. 인간관계라는 게 사람의 마음을, 저 사람의 마음을 짐작은 할 수 있지만 정확하게 알기 어렵잖아요. 그런데 내가 하는 행동, 내가 이제 밖으로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나의 행동은 확실하게 보여줄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는 한동안 뭐 6개월, 7개월 이런 말씀은 안 됩니다. 뭐 능력 있는 직장인 분들은 업무 환경이 바뀌더라도 충분히 뭐 제 생각에는 소위 말해 이제 수습 기간이라고 두는 게 3개월 정도 주잖아요. 뭐 그 정도면 충분히 이제 기존의 인력을 대체해서 어느 정도 성과를 낼 수 있을 거다라고 기대를 하는 게 대부분 3개월이기 때문에 그냥 3개월 내내 그러실 필요는 없지만 3개월 동안은 조금 내 개인 시간을 조금 들여서라도 이 업무에 집중하는 모습을 조금 보여주시는 게 이제 적응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유리한 활동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간 대 인간으로서 좀 호감을 갖게 될 수 있는 중요한 그런 행동이라는 거죠. 그렇게 일을 하면서도 이제 단순히 그냥 난 좀 늦게까지 일하면서 나 열심히 하는 거를 그냥 니들도 알아줘 뭐 이런 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 기간 동안에 이제 업무적인 것도 조금씩 이제 좀 상대방에게 내 업무 능력을 좀 어필할 필요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회계팀이다. 그러면 이제 뭐 그 사람이 맡은 직무가 뭐 관리회계인지 뭐 세무회계인지 재무회계인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뭐 일반적으로 뭐 예전에 있던 회사에서 뭐 단일 회사에 회계만 했는데 뭐 이쪽에 새로 하는 데서 뭐 연결 재무제표나 이런 걸 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그쪽 부분에 관련된 거를
교육을 받고 있거나 아니면 그 책을 본다거나 아니면 그 관련된 무슨 그런 업무 내용 같은 거를 물어봐서 자료를 받아서 공부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제가 어차피 구매 출신이니까 이제 구매 SCM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SCM도 마찬가지거든요. 내가 이제 예전에 있던 회사에서 새로운 회사로 구매 업무를 하러 왔다. 그럼 뭐를 먼저 파악을 해야 되겠어요? 주요 아이템은 뭔지, 주요 아이템은 거래선은 어딘지, 주요 아이템의 연간 거래액은 얼마인지, 이렇게 기본적인 구매 데이터를 머릿속에 넣어놔야 그런 다음에 구매 프로세스 개선도 하고 뭐 글로벌 소싱도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냥 단지 늦게까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나는 지금 확실하게 내 업무를 조금이라도 빨리 잘 수행을 할 수 있게 이러이러한 점을 좀 공부를 하고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당신들도 조금 나를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러이러한 도움을 다오.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다가서고 커뮤니케이션을 하면 이거는 당연히 그쪽에서도 이 사람이 와서 일을 내고 성과를 내길 바라는 거잖아요. 같은 팀원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시너지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업무 프로세스를 정확히 스타일, 회사마다 다른 이 프로세스를 확실하게 파악을 해야 되고 그런 다음에 개인 시간을 좀 들여서라도 이 업무를 파악하는 데 필요한 요소들, 교육이든 뭐 업무 내용이든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본인이 이제 기록을 하든 뭐 교육을 받든 아니면 다른 데에 가서 뭐 다른 유관부서한테 이제 요청을 해서 자료를 받든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을 보여주시면 적응하는 데는 굉장한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첫 단추를 이런 식으로 잘 끼워 놓으면 나중에 이 회사에서 시간이 흘러가더라도 사람의 인상이라는 게 생각보다 오래 갑니다. 특히 첫인상은. 아, 저 사람은 언제 입사한 경력직인데 와서 되게 열심히 하더라. 이런 게 솔직히 한 명, 두 명한테만 이런 평판을 듣게 되면 그 평판이 생각보다 굉장히 오래 가거든요. 그럼 나중에 평판조회 같은 거를 할 때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성공적인 이직이란 내 커리어를 성장시키고 그 다음 스텝으로 가기 위해서 탄탄한 준비를 하는 상황이잖아요. 이거를 완성을 하는 거는 내가 새로운 회사에서 그 회사의 구성원으로서 완벽하게 업무를 수행을 하고 성과를 내야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게 돼야 그 약간의 시간이 흐른 뒤에 그 다음 스텝으로 좀 더 점프업을 하고 성장을 할 수 있는 본인의 역량을 개발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잊지 마세요. 적응을 하는 데는 약간의 손해, 그걸 손해라고 보는 게 아니라 투자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내 미래를 위해서 약간의 투자를 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천천히 조금 힘들더라도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면 적응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본인이 이제 업무를 하시면서 나 이직을 했는데 이런 점이 너무너무 힘들다. 앞으로 이직은 했지만 뭐 내 커리어를 어떤 식으로 가져가야 될지 감이 안 잡힐 정도로 뭐 괴롭거나 힘들다. 조금 상담이 필요하다. 뭐 물어보고 싶다. 이런 분이 계시면 제 이메일이나 이쪽으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직혁명 저자 이직쌤이었습니다.